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열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11강 파동의 진행과 굴절입니다. 드디어 대단원 3단원 파동의 막을 여는데요. 11강부터 15강까지가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맨 뒤에 14강, 15강은 사실상 하나의 단원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강의를 하나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따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1강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히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네요.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시간이 t가 0인 순간의 물결파의 모습이라고 나타냅니다. 그죠? 실선은 물결파에 보여요.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들을 이은 마루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 사이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루와 마루의 사이거리가 한 파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A의 파장, 여기가 B의 파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마루와 마루를 이은 선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우리가 파면이라고 부르죠. 그쵸? 파면과 수직인 친구들이 있죠. 그죠? 파면과 수직으로 항상 파동이 진행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인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A와 B의 경계면에 얘가 이렇게 입사해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입사하는 거야? 이 파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돼서 요렇게 꺾여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경계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계면이 으라짜짜. 자, 경계면이 지금 너가 경계면이 되는 거고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르륵이 이상하게 되니? 요 선이 법선이 되는 거죠. 그쵸? 법선. 그렇잖아.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진행하다가 경계면 쪽으로 꺾였어요? 법선 쪽으로 꺾였어요? 경계면 쪽으로 꺾였죠. 그쵸? 자, 첫 번째 알아가셔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합시다. 빠경, 느법. 매질이 빨라지면 경계 쪽으로 꺾이고요.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진행하다가 경계 쪽으로 꺾인 걸 봐서는 A가 느린 매질, B가 빠른 매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아, B가 빠른 매질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파동의 진행 속력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치?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고 얘는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F 람다로도 나타낼 수 있었죠. 그쵸? 근데 파동이 한 번 발생한 다음에 절대 불변하는 게 있죠. 그쵸? 절대 불변하는 게 뭐야? 진동수와 주기는 불변합니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속도가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파장이 바뀌기 때문인 거지. 그치? 파장이 바뀌기 때문이구나. 근데 지금 파장이 A에서는 D만큼이고요. B에서는 2D만큼입니다. 즉 파장의 비율이 1대2인 거죠. 그럼 진동수는 불변하니까 속도의 비율도 1대2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물결파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맞습니다. 니은, 입사각과 굴절각은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 법선과 이루는 각이 굴절각입니다. 그쵸? 그럼 지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상황이네요. 지금 T가 2T0는요. 한 주기를 지난 상황이죠. 그쵸? 한 주기를 지나면은 그냥 이때의 상황과 완벽히 일치할 거예요. 그쵸? 한 주기를 지나면 당연히 한 파장씩 진행했을 테니까 완벽히 이 상황과 일치할 텐데 Q에서 물결파는 똑같이 여기 있던 마루가 한 파장 이렇게 올 테니까 마루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봅시다. 얘에 대한 닮은 꼴 문제인데요. 똑같이 빠경, 느법, 그 다음에 V는 F람다, V는 T분의 람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결파가 매질 A에서 B로 굴절해서 진행할 때 T가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파면을 줬네. 그치? 근데 친절하게도 진행 방향을 이렇게 줬어요. 아까 전 문제도 진행 방향을 주긴 줬어요. 그 다음에 요 면이 지금 경계면이니까 법선은 이게 법선이 되겠죠. 그쵸?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이 법선이 되고요. 그럼 너가 굴절각, 너가 입사각이 되는 겁니다. 아,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이 작아졌네요. 그쵸?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를 니은에서 물어보겠죠.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진동수는 불변할 텐데 이번엔 파장이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속력도 2대 1이겠죠. 심지어 가다가 법선적으로 꺾였으니까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 물결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죠. 정확히 2배라는 것까지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T가 1초일 때 봐볼까? 봐봐. 이거는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인데 이때 마이너스 1.5거든요. 그쵸? 근데 마3 찍고 마1.5 찍고 1.5 찍고 3 찍고 1.5 찍고 마1.5를 다시 찍습니다. 그쵸? 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1.5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파악하셔야 되는 건 0에서부터 2초까지가 한 주기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죠. 선생님 여기도 마이너스 1.5인데요? 얘는 내려갔다 밖에 안 왔잖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그게 한 주기가 지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0초부터 1초까지는 반주기가 지난 상황인 거죠. 반주기. 반주기면 마루는 골이 될 테고요. 골인 마루가 되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T는 1초일 때 원래 0초일 때는 마루였어요. 그쵸? 그럼 1초일 때는 골이 돼야겠죠. 그쵸? 왜? 파동을 하나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 요때 0초에 있었으면은 요때 1초에 있어야 한 주기 여기에서 다시 2초에 돌아올 테니까 이게 한 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그의 절반 지금 골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Q에서 물결파는 마루가 아니라 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2점 문제 좀 들어가 봅시다. 2점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한번 호로록 2점 문제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맛있게 먹어봅시다. 1번 그림 가는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편이 얘는 위치축이고요. X축이 얘는 시간축입니다. 그쵸? 이 파동의 물리량 중 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면요. 일단 가를 통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축을 통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기는 이렇게 쓰지 말까? 주기는 진동수와 반비례 관계니까 주기를 안다는 건 당연히 진동수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장과 주기를 알면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진행 속력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그림은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1m와 4m X는 1m와 4m인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언제? 2m 즉 마루가 될 때까지 파동의 변이가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이 0.2, 0.3이래. 그치? 그럼 봐보자. 지금 보시면요. X는 1m인 지점은 여기고요. X는 4m인 지점은 여기예요. 그쵸? 근데 만약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면 4m인 지점에는 마루가 요만큼만 오면 되고요. 1m인 지점에 마루가 여기 뒤에 마루가 여기 있을 테니까 요만큼이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X는 4m인 지점에 마루가 먼저 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X는 1m인 지점에 먼저 도달하죠. 그쵸? 아, 그러면은 파동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진행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봐봐. 여기 있던 마루가 한 칸, 두 칸 가는데 0.2초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 있던 여기 있던 마루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데 0.3초 걸린 거죠. 그쵸? 그럼 파장이라는 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네 칸 진행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거야? 0.4초 걸리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한 주기가 0.4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여기서 파장이 4m인 걸 줬잖아. 그치? 한 파장이
4m인 걸 줬으니까 V는 주기분에 파장하시면은 0.4분의 4가 되니까 10m/s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4가 아니라 10입니다. 디귿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이 프로젝터가 조금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램프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램프를 식혀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프로젝터가 좀 고쳐진 상태로 강의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하고 다음 강까지만 조금 버텨주세요. 자, 3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시간 t가 0일 때 플러스 x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 A와 B의 편의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PQ는 각각 x축상의 지점이고요. PQ에서 파동의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은 각각 1초, 1.5초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P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마루가 요만큼만 오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4분의 1 파장만 가면 되는데 그게 1초 걸린대. 그치? 그러면은 한 파장 가는데 얼마 걸리겠다? 4초 걸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얘는 제일 빨리 마루가 되려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지점에 있는 마루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4분의 3람다 진행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1.5초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한 람다, 4분의 4람다 진행하는 데는 얼마 걸리겠다? 2초가 걸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주기가 2대 1이니까 진동수는 그의 반비례 관계죠. 진동수는 1대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파장도 한번 비교해볼까? 파장이라는 거는 A 같은 경우에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보시면은 6m고요. 6m. B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보시면은 3에서 7이니까 4m가 됩니다. 그쵸? 파장은 3대 2의 비율이네요. 그쵸? 그럼 V, 진행속력이라는 건 F람다니까 너와 너의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행속력은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물리량이 B에서가 A에서보다 큰 거는 속도와 진동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속도와 진동수를 각각 골라주신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그림은 시간이 t가 0일 때 매질 A에서 B로 X축과 날아가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나타낸 거고요. B에서 파동의 속력이 10m/s래요. 자, 항상 파동은 한 번 발생하면은 매질이 다른 곳을 진행하더라도 뭐가 불변해? 진동수는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는 건 오직 누구 때문이야? 파장 때문인 거죠. 그죠? 왜? V는 F람다에서 F가 불변하니까. 그죠? 근데 얘 10m/s거든? 얘 지금 보시면 파장이 6에서 14까지니까 몇이에요? 8m예요. 얘는 파장이 2에서 6까지니까 파장이 4m입니다. 파장비가 1대 2라고. 그러면 속력비도 1대 2겠죠. 그럼 매질의 A에서의 속력은 5m/s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5m/s다. 맞습니다. 니은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진동수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V는 F람다 해보면 되지. 그치? 지금 매질 A에서 봐볼까? 5m/s라는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진동수는 4분의 5Hz가 되는 거죠. 그쵸? 4분의 5Hz는 1.25Hz네요. 2.5는 아닙니다. 1.25Hz. 지금 X는 8m. 요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2m가 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물어봅니다. 최소 시간.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요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문제에서 따로 안 알려줬지 않죠. 그쵸? 안 알려주지 않고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려준 거라고. 그쵸? 그럼 얘가 변이가 2m, 즉 마루가 되려면은 4분의 1 파장,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4분의 2 파장, 이렇게 생긴 4분의 3 파장, 4분의 3 파장이 진행해야 돼요. 그쵸? 4분의 3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묻잖아. 그치? 그럼 일단 주기를 구하자. 진동수가 4분의 5니까 주기는 5분의 4초입니다. 즉 0.8초인 거죠. 그쵸? 이게
한 파장을 진행하는데 0.8초가 걸린다고. 그러면 4분의 1 파장 진행하는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0.2초 걸리는 거죠. 그럼 4분의 3 파장이 진행하려면 0.6초 걸려야겠죠. 0.6초가 최소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돼요. 디귿선지에서는 얘가 왼쪽으로 진행하면 만약 0.2초밖에 안 걸리니까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5번 봅시다. 5번. 그림과 같이 이제 굴절입니다. 굴절. 지금까지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본 거고요. 굴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해서 A에서 B로 입사하여 굴절한다. 근데 가다가 경계 쪽으로 꺾였으니까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단색광은 B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굴절하는데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절대 굴절률 N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속력분의 빛의 속력으로 구했었죠. 그쵸? 근데 빛의 속력은 상수니까 뭐를 기억하자? 굴절률과 파동의 진행 속력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쵸? 즉, 굴절률이 작을수록 속도는 빠른 거죠. 그쵸? 속도는 빠른 거잖아. 그러니까 C가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느린 매질이면 C는 느리고도 느린 매질, 느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덜 꺾여야 돼? 더 많이 꺾여야 돼? A와 B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C의 굴절률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 그치? 그러면 더 많이 꺾일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법선에 대해서 법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법선 쪽으로 꺾일 텐데 당연히 요 세타2라는 친구가 더 작아야겠죠. 작아야겠죠. 선생님, 뭐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요거 잘 봅시다. 여기가 굴절각이죠. 그쵸? 저기를 굴절각 R이라고 쓰지 말고 제가 세타라고 써볼게요. 세타. 그러면 입사각도 세타가 됩니다. 맞죠? 왜? 엇각이잖아. 엇각. 그죠? 그럼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세타로 입사하면 세타2로 굴절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도 세타로 입사하면 세타1으로 굴절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상대 굴절률이라는 건요. 어떻게 구했었어요? 처음에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굴절률과 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V2분의 V1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V는 F람다인데 진동수는 불변하니까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 너가 사인 R분의 사인 I더라 라는 게 스넬의 법칙이었죠. 그쵸? 그게 뭐다? 일정하다라는 게 굴절률, 상대 굴절률 법칙이란 말이야. 그쵸? 뭔 소리냐면 A와 B, B와 C의 굴절률 차이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똑같은 각으로 입사하면 얼마나 굴절되는가. 즉, 굴절각이 증가하면 입사각도 증가해야 되고 입사각이 감소하면 굴절각도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봐봐. 지금 세타1으로 들어가고 세타로 꺾였죠? 이거 반대로 광선 역진의 원리. 광선은 반대로 가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세타로 입사하면 세타1으로 꺾인 거고요. 얘는 세타로 입사하면 세타2로 꺾인 거란 말이야. 근데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면 당연히 사인 값 차이도 더 많이 나야 되니까 각 차이도 더 많이 나야겠죠. 왜? 입사각하고 굴절각은 최대각이 90도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에서 각도가 증가하면 사인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인 값 차이가 더 많이 나려면 각도 차이가 더 많이 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2가 세타1보다 작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많이 꺾였으니까. 괜찮죠?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느리니까 굴절률이 크고요. B가 빠르니까 굴절률은 작겠죠. 맞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지 않고 C에서가 더 작고요. 세타2가 세타1보다 작아야 됩니다.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6번 봅시다. 6번.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 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1, 2, 3를 순서대로 지나는 다시 원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가다가 법선적으로 꺾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느려진 거죠. 그래서 2가 느린 매질이고요. 1이 빠른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는 가다가 3에서 다시 1으로 갈 때 법선적으로 꺾였습니다. 그쵸? 아, 그러면은 1이 느린 거야. 3보다. 근데 1이 빠른 매질인데? 그럼 3는 무슨 매질? 빠르고도 빠른 매질이구나. 빠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기억. 파장을 물어보잖아요. 파장. 그지? 파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V는 F람다에서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와 파장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을 물어본다는 건 누가 더 빠르니를 물어본다고. 1에서 빠고요. 2에선 늡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1에서가 더 길어야죠. 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니은 굴절률은 속도가 작을수록 큽니다. 1이 3보다 속도가 작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클 겁니다. 디귿 P의 속력은 2에서가 3에서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봅시다. 7번 속력 비교인데요. 그냥 빠경 느법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경계로 꺾였죠. 그쵸? 그럼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 그 다음에 얘는 가다가 법선적으로 꺾였죠. 그럼 너가 더 느린 매질. 그러니까 답은 3번 C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점 마지막 8번도 볼 건데요. 8번은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대요. 세타1으로 입사해서 어디로 꺾였어? 법선 쪽으로 꺾였죠. 그럼 공기가 빠른 매질, A가 느린 매질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가다가 경계로 꺾이고 보면은 아 얘도 공기보단 느리구나, B도 공기보단 느리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자 굴절률은 A가 더 작대요. 굴절률이 작을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즉 A가 느린 매질이면 B는 느리고도 느린 매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쵸?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더 큽니다. 니은 파장도 사실상 속력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왜? 비례하니까. 파장은 공기에서가 빠르고요. A에서가 느려야 되니까 공기에서가 파장이 더 길어야지. 이게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E는 HF고 이거 람다분의 HC니까 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속도가 빠르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광자 에너지 공식이잖아. 그죠? 이 친구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V는 F람다에서 진동수는 불변하니까 속도와 파장은 비례하다. 즉, 한 번 발생한 파동에서는 파장이 긴 매질에서가 속력이 빠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이 좀 중요한데요. 디귿.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 그치? 이것도 광선 역진의 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뭔 소리야?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은 각이죠. 그쵸? 왜?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와 공기가 굴절률 차이가 크니 A와 공기가 굴절률 차이가 크니 A와 공기가 굴절률 차이가 더 작죠. B와 공기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잖아. 그럼 더 많이 꺾여야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리면 얘는 가다가 거의 막 우사인 볼트급으로 꺾인 거고요. 얘는 가다가 그거보단 덜 꺾인 거겠지, 그치? 그럼 얘는 더 꺾였으니까 법선에 대해서 세타2가 엄청 크겠죠. 많이 꺾였을 테니까.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죠? 지금 세타1보다 세타2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8번도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번이 답이 맞네요. 그죠? 네, 7번 정리하고 이어서 3점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t가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이고요. 실선이 마루라고 합니다. 실선이 마루, 그 다음에 점선이 골이라고 했고요. x는 1m인 점에서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구나. 자,
여기 지점에서 변이를 나타낸 건데요. 점점 골이 다가옵니다. 그쵸? 골이 다가오니까 점선, 골이 다가와야 되죠. 진행 방향은 왼쪽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골이 다가와야 되니까. 맞죠? t가 3초인 순간 파동의 변이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는 당연히 x는 1m 위치에서는 뭐여야 돼요? 마루여야죠, 마루.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그리시고 예를 들어 여기가 2, 4, 6, 8이라고 하면요. 지금 1m인 지점에서 마루여야 된다고. 그치? 마루여야 되는데 제 지금 파장이 몇 미터예요? 파장이 4m입니다. 그러면 1m인 지점에서 마루면은 당연히 5m인 지점에서 마루여야겠죠. 여기서는 골이여야겠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다. 맞죠? 여기가 2m, 여기가 4m, 여기가 6m인 지점이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진 그림이 몇 번? 3번이겠네요. 3번. 3번 완전 사인 그래프처럼 생긴 거, 그게 정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 매질 AB에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0.5m/s, 0.5m/s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P는 X는 2m인 지점이고요. T가 2초일 때 진동 방향이 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0.5m/s를 먼저 분해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파장이니까 왜? 위치 그래프 줬잖아. 파장을 먼저 구해보자. A에서는 한 파장이 4m고요. B에서는 한 파장이 2m네요. 그러니까 파장비가 2대1이니까 속도도 2대1이겠다. 매질 A에서의 속력은 1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저 1m/s라는 거는 주기분의 람다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람다가 4m면은 주기도 4초여야겠죠. 그러니까 주기는 4초, 진동수는 주기랑 반비례하니까 진동수는 4분의 1, 즉 0.25Hz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물어보는 거 좀 봅시다. 기억, 파동의 진동수는 4가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니은 A에서의 속력은 1m/s 맞습니다. 그럼 진행 방향만 한번 파악해보면 되는데 2초일 때 진동 방향이 양이 되잖아. 그치? 2초 뒤에는 지금 4초의 한 파장, 즉 4초에 4m 진행했을 테니까 2초일 때는 2m 진행한 후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P를 기준으로 양쪽 2m 양옆의 지점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만약 얘가 여기로 왔다면 그 밑에는 이제 골이겠죠. 그쵸? 그러면 진동 방향은 아래로 가야지. 점점 오른쪽으로 올 테니까 점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왼쪽은 아니구나. 왼쪽에 있는 이 0인 지점이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온 거겠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P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은 왼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시간 t가 0일 때 매질 1, 2에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 마루 골이라고 했고요. 실선은 항상 마루입니다. 그럼 나는 가의 2.5m인 지점에서를 나타낸 것이다. 2.5m. 여기 2.5m에서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근데 시간축이죠. 시간축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주기를 알 수 있죠. 한 번 진동하는데 주기가 1초네요. 그쵸? 1초라는 거는 매질 1에서도 2에서도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주기는 1초고요. 람다를 비교해 볼 건데 파장을 매질 1에서는 파장이 2m, 2에서는 파장이 3m네요. 그쵸? 그럼 람다가 2m 대 3m니까 주기분의 람다 해주시면 속력도 매질 1에서는 2m/s, 그 다음에 매질 2에서는 3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1에서의 파동의 파장은 2m입니다. 땡. 니은 좀 이따가 보고요. 디귿,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3m/s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파동이 어디로 진행할 것이냐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요. 2.5m인 지점이란 말이야.
제일 먼저 오는 게 마루야, 골이야? 마루가 제일 먼저 도착하죠, 그쵸? 그럼 얘가 만약 오른쪽으로 진행하잖아? 그럼 골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땡이라는 거지. 마루가 자기 자신한테 다가와야 되니까 진행 방향은 왼쪽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봅시다. 4번. 4번. 이제 또 굴절입니다.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본 거고 이번에는 굴절입니다. 굴절. 그림은 파동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할 때 어느 순간의 모습이고요. 실선은 마루, 즉 파면을 준 거다. 파면을 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P는 이 순간 A에서 마루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A에서 파동의 속력은 2cm/s인데 지금 보시면은 파장이 얼마래? 2cm래. 그러면 너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파장이 2cm인데 2cm/s려면 주기는 1초여야겠죠. 그렇구나. 그럼 주기가 1초라는 걸 아는 거고 파장이 지금 2cm, 1cm니까 2대1이죠. 그럼 속도도 2대1이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A에서 2cm/s면 B에서는 1cm/s라는 거지. 맞죠? 여기서 A, B에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즉 파장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 봅시다. 파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행하는 거야.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하고요. 요렇게 꺾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경계면이 요거잖아. 그치?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그려주시는 게 뭐예요? 법선이죠. 항상 법선은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가다가 법선 쪽으로 꺾인 거야? 경계 쪽으로 꺾인 거야? 어디로? 법선 쪽으로 꺾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이라는 건 그렇게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입사각, 너가 굴절각이 될 테니까 지금 보시면 굴절각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큽니다. 니은 B에서 속력 1cm/s 맞고요. 지금 P가 마루에서 골이 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은 마루에서 골이 되려면요. 자, 한 파장이 있을 때 마루에서 골이 되려면 파장의 절반, 즉 2분의 람다만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한 람다 진행하는데 1초 걸리잖아. 그럼 2분의 람다 진행하는 데는 0.5초가 최소 시간이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5번 봐봅시다. 5번. 5번하고 6번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십니다. 봅시다. 빛의 굴절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회전 각도판 위에 반원형 매질 AB를 올려놓고 단색광을 AB가 만드는 원의 중심을 향해 입사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돌려가면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각각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기억하실 거 항상 A에 대한 B 매질의 굴절률은요 A 매질분의 B 매질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까 증명했듯이 스네르 법칙에 의해서 굴절각 사인 값분의 입사각 사인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야? 항상 n 사인 세타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인 41.8도를 3분의 2로 계산한대. 그치? 그럼 두 마리의 굴절률 한번 구해볼게요. 굴절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굴절률 보시면은 상대 굴절률은 사인 R분의 사인 I로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41.8도는 3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30도, 사인 I는 사인 30도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굴절률이 4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죠? 굴절률이 4분의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요 기억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구하냐면요. 사인 41.8도 분의 사인 기억값이요. 지금 4분의 3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치? 4분의 3이 나오면 되니까 얘가 몇이래?
41.8이 3분의 2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기억이라는 건요. 4분의 3에다가 몇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은 2분의 3 곱해 주시는 거니까 8분의 9겠죠. 그쵸? 디귿. 사인 기억은 6분의 5보다 작지 않습니다. 6분의 5보다 작지 않다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8분의 9예요. 그죠? 자, 기억. 굴절률과 속력을 물어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입사각이 항상 굴절각보다 큽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경계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입사한다고 치자. 그럼 요게 법선이죠. 그쵸? 요게 입사각이 되고요. 굴절각이 작아지려면 법선 쪽으로 꺾여야 돼요. 그쵸? 법선 쪽으로 꺾여야지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매질 B가 느린 매질이고 A가 빠른 매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아야죠. 빠르니까. 니은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쵸? 요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점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실험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요런 거를 조금 그래도 이런 그림을 연계하기 좋지 않을까? 어차피 1페이지에 될 텐데. 뭐 넘어가면 2페이지? 네, 요런 그림을 좀 연계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6번 보고 끝냅시다. 6번인데요. 그림은 XY 평면에서 단색광이 반원형 매질 한 점 A에서 원점 O를 지나 반원형 매질 B의 한 점 B로 진행하는 거고요. L1이 더 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가다가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 이게 법선이니까 법선 쪽으로 꺾이니까 너가 느린 매질, 너가 빠른 매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아야죠. 파장이라는 건 사실상 속력과 비례하는 거니까 A에서가 더 길어야 됩니다. 답은 디귿이군요 라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디귿에 대한 증명도 하셔야죠. 그쵸? 자, A에 대한 B의 B의 굴절률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NAB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는 A의 굴절률 분의 B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입사각은 너고요. 굴절각은 너입니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 선과 이 선은 둘 다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R.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 R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시게 되면은 R분의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는 L2예요. 그쵸? 그러니까 R분의 L2가 사인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I는 뭐가 됩니까?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R분의 이 길이가 사인이죠.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이잖아. 이 길이는 L1입니다. 그러니까 R분의 L1이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L2분의 L1이 굴절률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L2분의 L1이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11강 파동의 진행과 굴절이었나요? 네, 파동의 진행과 굴절이었습니다. 다음 강에서 이어지는 전반사 파트도 사실 이거랑 거의 다름이 없는 파트죠. 그죠? 거의 똑같은 파트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파동의 성질, 그 다음에 굴절, 이 상대 굴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다음 강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